조국이 지금 장관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크게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과 하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조국 부인 정경심과 그의 딸과 아들 세 사람이 2017년에 한 사모펀드에 총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 정경심과 딸, 아들 등 딸은 28이고 아들은 23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벌루코 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부인이 67억 4,500, 딸이 3억 5,500, 아들이 3억 5,500, 둘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실제로 총액이 74억 5,500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전체 출자금 액수가 100억 1,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모펀드는 영어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고 합니다. 한문어로 사모, 사사로울 자, 사자에다가 몰, 모자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는 것은 결국 몇 명이 사사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이 펀드를 만들어서 주식 이런 데 투자한다. 이렇게 글자 속에서 답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 은행에 들어가서 미국의 주가 지수 이런 것과 관련된 펀드, 금값과 관련된 펀드, 세계의 여러 나라 주식의 평균 이 지수를 가지고 연결한 펀드, 이런 상품들은 사모펀드가 아니고 일반 펀드지요. 그래서 공모펀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모펀드는 은행에 가서 그런 식으로 가입하는 펀드가 아니라 고수익 기업 투자 펀드라고도 하는데, 보통 정권투자회사법 이 상으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고, 사모펀드의 운영은 비공개로 하고, 그러니까 무작위로 사람을 모집하지는 않지요. 또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 참여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 기업의 주식이 높아지면 파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고,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분산해야 되고, 또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디에도 얼마든지 한 군데 몰빵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 때문에 사모펀드가 재벌사의 결사 지원, 내부 자금 이동 수단, 또 이거 잘 들으십시오. 불법적인 자금 이동에도 악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모 채권 펀드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우려들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00년부터 주식형 사모펀드를 이렇게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회사 주식을 100%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불법적인 자금 이동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사모펀드의 운영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뇌물이나 또 삼자뇌물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주 교묘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때
사모펀드라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펀드의 수익을 얻은 양 이렇게 대납해주고 돈을 갖다가 벌은 양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언제 이 사모펀드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조국이 2017년 5월 11일 아마 대선 승리 다음 날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는데요. 조국은 그로부터 2달 하고 20일 있다가 지금 2017년 7월 31일자로 출자 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된 지 2달 이후에 이 74억 5,500만 원, 그래서 전체 100억짜리 펀드에 70% 이상을 그 부인과 자녀 둘이가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9억 5천만 원을 냈고 아들, 딸은 각각 5천만 원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세 사람이 10억 5천만 원을 돈을 낸 거죠. 자, 그래서 2017년 8월 28일 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조국 후보의 자산은 그때는 지금은 공식적으로 55억인가 그렇죠. 그래서 조국의 재산이 50억이라 보면 되죠. 그러면 펀드가 얼마입니까? 74억 5,500만 원이니까 펀드 약정 금액이 조국 전 가족 재산보다 25억 5,500만 원이 많은 겁니다. 아니, 내 전 재산의 1.5배를 펀드로 몰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 돈으로 이걸 갖다 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출자금으로 납입한 10억 5천만 원도 조국 후보 가족의 재산의 20%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에 조국의 부인과 아들, 딸이 이 같은 그에게 사모펀드 약정을 맺고 실제로 10억 5천만 원까지 냈는데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조국과 이 사모펀드의 관계 그리고 20대 자녀의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 자, 조국은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지금 28, 23살 먹은 딸, 아들이 3억 5,500만 원씩을 각각 펀드에 약정을 하고 실제로 5천만 원씩을 납입할 만큼 됐으니 아주 기회가 아주 공정하고 참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이런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은 이번에 이 신고한 재산의 본인 명의로 16억 8천, 아내 명의로 38억 1천만 원 등 총 56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 블루코 밸류업이라는 이 사모펀드인데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회사 이름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2016년 7월에 설립한 펀드로 투자금 전액을 조국이 가족이 낸 투자금 전액을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가 하면 이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가로등은 어디에 씁니까? 개인이 씁니까? 국가가 씁니까? 국가가 쓰죠. 그러면 이 회사는 가로등을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 시스템을 어디에다가 팔겠습니까? 국가에 팔죠. 그러니까 조국이 문정권 초창기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국가에 납품할 시스템을 개발 중인 회사에 투자할 사모펀드에 전체 사모펀드에게 70몇 프로를 조국 가족이 되었고 조국 가족이 되기로 약정을 맺었고 실제로 10억 5천만 원이나 납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것은 이 조국 가족이 거의 집중적으로 투자한 벌루코 밸류업 외에도 레드코 밸류업 1호 40억짜리, 그린코 밸류업 1호 60억짜리,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 밸류업 1호 80억짜리 등을 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이 조국이 이제 부산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었죠. 해운대 자동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2017년 11월 27일 그러니까 자기가 민정수석이 되고 6개월쯤 지나서 친동생의 전처 조은향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조모라고 나오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이 조은향이라고 합니다. 보통 친동생이 이혼하면 그 전처를 볼라 합니까? 안 볼라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혼한 친동생의 전처를 보지를 않는데 51살 먹은 전처 이혼한 동생에게 3억 9천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경심이가요, 자기 명의로 돼 있었어요. 98년 12월에 이 아파트를 사고 2003년 1월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15년이나 이 아파트를 소유해 왔는데 2017년 11월에 팔았는데 해당 아파트 거래 당시 조은향이는 조국의 동생과 이혼한 상태였지만은 조국 부인 정경심이와는 계속 교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손혜원이와 그 조카 딸 뭐 복잡한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갔지요. 그래서 왜 찌집이 저럴까 했는데 조국 집안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와 그 다음에 조국의 남동생과 이혼한 전처 조은향이 아파트를 매매한 당시는 문 정권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때요. 자, 이럴 때 타이밍입니다. 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홍원동입니까? 거기에 홍원동 빌라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를 벗어나기 위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에게 아파트를 판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팔지 않고 툭하면 등장했던 손혜원의 조카 같은 역할을 또 수행한 거 아니냐. 조국한테는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조국도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각각 이제 집을 두 채씩 있던 걸 팔았는데, 자, 이와 별개로요, 또 하나 정말로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내정된 7월 28일 날 또 희한한 거래가 하나 있어요. 동생의 이혼한 그 부인 조은향이가 소유한 해운대 중동 빌라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동생의 이혼한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조국의 부인이 빌라의 한마디로 임차인이고, 그러니까 빌라 주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누군가 하면 실제 주인인 조은향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집주인은 조은향인데, 그런데 이 집을 빌려주는 이제 월세 계약서를 썼는데, 그 월세 계약서에 보면 이걸 빌려주는 임대인은 조국 부인 정경심이고, 그걸 빌린 임차인이 그 실제 주인인 조은향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서인데, 이걸 조국이 법무장관이 될 때 뭐 하려고 썼을까라는 게
매우 지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위장 거래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약 날짜가 2019년 7월 28일, 명도 날짜가 2021년 7월 31일, 계약 기간은 7월 28일 조국이 장관 임명된 날인데 명도는 그로부터 24개월 지나가지고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소유주가 조은향인데 임대인이 정경심이고 또 임차인 빌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조은향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서고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완전히 그냥 무졸. 그러니까 아예 학교 문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쓴 계약서처럼 돼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이런 게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추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자면 원래 소유주가 정씨인데 차명으로 조은향을 해놓고 쭉 오다가 시간이 흘러서 조은향이한테 차명을 해줬다라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까먹었거나 이것도 말이 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이는 자기 거니까 등기부도 안 떼보고 그냥 이런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차명으로 맡겨놨다가 정경심이 거를 조은향이한테 오래전에 이제 장관으로 가게 됐을 때 조은향이가 혹시 다른 마음을 먹고 이게 등기부상 내한테 돼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그렇게 된 지가 지금 오래됐으니까 이게 내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정경심 그리고 임차인이 조은향으로 이상한 걸 하나 써놓고 그래서 네가 이래 돼 있으니 그런 생각은 일체 하지 마라 이러려고 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형사법 권위자고 법에 관해서는 도통한 조국과 교수인 그의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계약서를 썼는지 좀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자, 조국 부분에서 산호맹 이런 거 해봤자 조국은 알려진 의혹은 의혹도 아니다라고 배짱을 튀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통하려면 산호맹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이런 부분이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저런 펀드 투자 재산의 1.5배를 갖다가 한 펀드에 몰빵 민정수석되고 2달 뒤에 그 다음에 남 집을 자기가 임대인이고 집주인인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계약서를 쓰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은향이라는 사람은 부산의 해운대 집을 매각해서 산 것이나 또 이렇게 희한한 빌라의 주인인데 또 실제 임대인이 지금 정경심이 임차인이 주인 이렇게 된데 두 군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 하면 여기에 조은향이는 조국 집안에 손혜원의 조카 여자 있잖아요. 그런 역할밖에 더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